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스포츠 동화 최용석 기자고요. 옆에는 용병닷컴으로 아주 유명한 스포츠 동화의 정지욱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정지욱 기자가 저희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현장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건데요. 기존 토토 분석은 단지 전문가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파악은 불완전했는데요.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한 달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 11월 22일부터는 본격 유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국내 프로농구뿐 아니라 국내 야구,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셔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상 경기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프로농구 3경기 그리고 여자농구 1경기입니다. 오후 2시에 전주에서 남자 프로농구 KCC와 SK가 경기를 갖고요. 오후 4시에 원주에서 동부와 KGC, 그리고 같은 시간에 창원에서 LG와 KT전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자 프로농구는 오후 5시부터 부천에서 KB하나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남자 프로농구 3경기는 스페셜 플러스 대상 경기이면서 또한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여자 농구의 경우 W 매치 그리고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KCC, SK의 배당률은 2.14 대 1.44입니다. 핸디는 플러스 3.5로 잡혀있고 언더오버 기준점은 163.5점입니다. 동부와 KGC 인상공사의 배당률은 1.48 대 2.05점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2.5로 잡혀있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70.5점입니다. LG와 KT 배당률은 1.23 대 2.86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6.5로 잡혀있고 언더오버 기준점은 163.5점입니다. 여자농구 역시 프로토 대상 경기이면서 W매치 대상 경기입니다. KB 하나은행과 KB 스타즈의 배당률은 3.10 대 1.19입니다. 핸디는 플러스 6.5로 잡혀있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28.5점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남자 프로농구 스페셜 플러스 1경기인 KCC SK전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현장 연결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 경기는 저희가 좀 미리 이 사전에 전화를 해서 각 팀의 현재 상태나 분위기나 또 부상 정보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KCC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KCC는 그 안드레 에미 선수 부상으로 에릭 와이즈 선수를 대체 용병으로 썼는데요. 에릭 와이즈 선수가 2일 입국해서 지금 현재 경기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삼성에서 뛸 때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몸 상태가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KCC 전태풍 선수가 시즌 개막 이후에 계속 지금 팔꿈치가 아파서 경기를 뛰었다가 안 뛰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는 아예 뛰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아예 내려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또 그 다음 계속 이제 KCC는 전주에서 홈 경기가 연전이 펼쳐지는데 아마 계속 결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정보가 지금 수집이 됐고요. 이 에미 선수, 전태풍, 그리고 또 발목 수술을 받은 하승진 선수가 다 빠지기 때문에 KCC는 이현민, 신명호, 김민구 이런 선수들이 이 주전들의 공백을 메울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에미 선수 최근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팀하고 동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사타구니 부상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팀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리드하는 차원에서 같이 다니는 것 같고, 또 오늘 엔트리에 그 최승욱 선수가 13번째 선수로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습에서 이 추승균 감독이 최승욱 선수의 이 기량을 검증을 했는데 일단은 경기에 뛸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라인업에 합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크게 부상자는 없어요. 근데 김민수 선수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최근 경기에서 계속 벤치에서 출전 시간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선수가 한 20분 정도 내외에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트 선수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몸 상태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막할 때 한 60% 정도였는데 현재는 뭐 나쁘면 80%, 좋을 때는 한 90% 정도까지 쭉쭉 올라간다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주홍 선수, 김민수 선수가 있어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선수가 리바운드하고 그리고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SK가 최근에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지욱 기자, 이 경기 예상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일단은 KCC는 올 시즌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평균 득점이 73.8점입니다. 오늘 YG 선수가 가세하면서 포스트 득점이 보강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M이 넘는 시스템이 이제 겨우 적응이 됐는데 2, 3쿼터에 과연 얼마나 또 다른 시스템에 적응이 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2, 3쿼터에 외국인 선수 2명이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매치업에 있어서는 좀 한결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KCC는 화이트 수비를 누가 하느냐. 이 안드레 이미스는 매치업, 오늘 들어오는 그 에리과지 선수는 포지션이 달라서 화이트 선수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선수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KCC의 좀 승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SK는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고요. 평균 득점이 무려 92.7점입니다. 7점도 90점이나 되는데요. 김선영 화이트의 화력이 워낙 좋아서 일단 고득점 농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 3쿼터는 코트니 심스까지 가세해서 골밑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SK는 밸런스상 2, 3쿼터에 좀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KCC 에리과이즈는 아마 김민수 선수가 매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활용면에서 조금 최근에 KCC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SK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juk 기자랑 비슷한 생각인데, SK 3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92.7점이나 돼요. 그리고 이 3점슛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데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 페인트 존하고 미들 지역에서 점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KCC가 사실은 수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리고 수비 좋은 선수는 사실 신명호 한 명.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 그리고 에릭 와이즈 선수가 보강이 됐지만 사실 이 선수가 외곽 슛이 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거의 선수는 뭐 아니잖아요. 페인트 존에서 의존한 선수여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KCC가 많은 점수를 허용하더라도 따라갈 힘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SK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또 김선영, 데리코 화이트 선수의 이 굉장한 스피드, 개인기 이런 거를 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수비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SK가 좀 많은 점수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점이 지금 170.5점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면 SK가 공격을 굉장히 잘해주면 굉장한 고득점 경기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경기에 대한 분석을 대충 해봤고요. 자, 그러면 2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경기는 오후 4시부터 펼쳐지는 동부와 KGC 인삼공사의 경기인데요. 원주의 배승열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하고 두 팀의 준비 상태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승열 기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양 팀의 훈련까지 다 점검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조금 일찍 부지런히 좀 움직여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정보를 좀 취합하셨는지 일단은 뭐 두 팀 분위기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홈팀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연패에 빠져 있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김주성 선수와 윤용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처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냥 따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팀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경기를 더 뛰고 싶어 하고 있어서 그만큼 몸 상태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외국인 선수로는 이제 맥키네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이제 테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접질렸다고 들었는데
오른쪽 그- 몇 번째 손가락인지 소개 좀.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요. 네,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슛 던지는 거 보니까 이제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슛을 던지는데 이제 그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제 뭐 왼쪽 오른쪽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나 네. 보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벤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45도 각도에서 던지는 뱅크슛이 이제 정확하게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 원정팀 이제 안양의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원정이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무겁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무거워서 이제 슛 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익스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발바닥에 부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 출전에는 큰 이상은 없는 거죠? 사이크 네, 선수. 출전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리고 거의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네요. 네. 네, 김기훈 선수도 허리 부상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뛰는데 문제 없다고 또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KGC는 부상 변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부상에 있어서 다들 이제 큰 상관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준비를 뭐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동부 KGC 경기 정juk 기자가 먼저 또 예상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동부는 지금 3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전임 경기에서 모비스한테 당한 게 조금 충격이 있었죠. 그리고 평균 득점은 86.8점인데 최근에 약간 떨어진 추세입니다. 동부하고 이 KC의 경기는 역시 외국인 선수 매치업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동부는 키퍼 사익스를 누가 막느냐. 그리고 반대로 KGC는 맥키네스를 누가 막느냐인데요. 키퍼 사익스의 경우에는 아마 동부에서 두경민이나 허웅의 도움 수비가 예상되지만 결국 뒤에서 리커버리가 돼야 되는데 동부가 2, 3쿼터에 김준성 선수의 출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 물론 벤슨이 잘해주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는 KGC가 또 외곽도 이정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KGC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동부는 맥키네스를 오세근이 매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봤을 때는 맥키네스는 오세근 선수가 막든 말든 별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활동량 자체가 워낙 많아서 오세근 선수가 따라가다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동부는 일단은 맥키네스 쪽은 득점이 어느 정도 믿을만한데 문제는 나머지 득점입니다. KGC는 나머지 선수들 수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부하고 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핸디캡이 6.5인데 그 이상으로도 점수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 KGC 경기에 이 KGC의 빠른 앞선과 이 동부의 일단은 그 득점이나 기능을 앞세우는 이 선수들의 맞대결에서 크게 좀 좌우가 될 걸로 보는데 사실은 동부가 그 골밑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KGC가 강한 압박 수비를 했을 경우 이 가드들이 어떻게 볼을 연결할 거냐 이 숙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두경민이라든가 허웅 그다음에 김현호 선수 요즘 최근 나오고 있죠. 이런 선수들이 과연 이 압박 수비를 버텨낼 힘이 있냐 그 부분에서 좀 동부가 좀 약점을 갖고 갈 걸로 보고 이 동부가 굉장히 재밌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3점 슛을 3경기에서 85점을 넣는데 성공률이 무려 42.4%가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점수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2점 위주로 간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평균 득점이 86.8점이라는 거는 2점 성공률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사실은 확률은 좀 떨어진다.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KGC 인삼공사가 인사이드에 오세근이라든가 또 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에 과연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 KGC 인삼공사가 두 가지 요소에서 좀 더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는 그 동부는 로드 벤슨 선수하고 김주성 선수의 변수가 좀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벤슨 선수가 뭐 골밑에서 열심히 하고 뭐 미드슛도 잘 쏘고 아까 뭐 그 우리 뱅크슛 잘 들어간다. 네, 뱅크슛 잘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선수가 볼을 잘 흘린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모비스 경기도 사실 벤슨 선수가 역할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하나 있고 또 김주성 선수 3점 슛을 장착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삼점슛을 쏘기 시작하면서 안 들어가죠. 잘안 들어가요. 네, 전혀 안 들어가죠. 근데 네. 이게 동부가 경기가 잘 될 때 보면 김민성 선수가 인앤아웃을 같이 해주면 네.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는데 네. 김민성 선수가 슬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이게 그리고 김주성 선수가 오세근 선수가 부딪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그쵸, 때문에 네.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좀 KGC 인삼공사가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점수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부가 어쨌든 인사이드에서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KGC가 외곽에 좀 공격을 치중했을 때 네. 성공률이 40% 이상 나오지 않으면 80점 넘기도 쉽지 않지 않냐. 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두 팀 합계 155점 내외? 네. 그 정도밖에는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경기 LG와 창원에서 열리는 LG와 KT의 경기입니다. 지금 현장에 이재범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재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재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 전문 기자. 네. 네, 창원 날씨 어떻습니까? 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돌아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 경기 네. 전에 파악하신 정보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김종규 선수가 오늘 출전할 거라고 저도 이제 예전에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네. 김종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이 쏠리는데요. 네.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를 했었고 어제 창원에 내려와서도 어제 오후 훈련도 오늘 오전 훈련도 합류를 해서 훈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정규 선수의 오늘 출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LG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네. 네. 네, 이게 엔트리에는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또 창원에는 13명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엔트리에도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전에 개막 전에 왔을 때 김명규 선수를 만났을 때 얘기해 보니까 무릎 부상은 또 처음이고 또 그 운동 능력 가지고 또 농구를 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무릎 부상에 대해서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 비공식적인 내용인데 김종규 선수가 조금은 무릎 부상 이게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김진 감독이 예전부터 이제 김종규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는 김종규 선수의 본인 의사와 트레이너와 상의를 해서 이제 복귀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조금 출전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온다 하더라도 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규 선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 경기를 예측하는 데서 크게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근데 김종규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임스 메이스 선수가 이제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이제 높이 부분에서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근데 김종규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페브라의 출전 시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페브라가 지금 3순위 전체 새로운 선수 중에 3순위로 뽑았는데 김진 감독은 매치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페브라의 출전 시간을 이상 끝에 좀 집중시키고 있고, 그렇죠. 제가 전에도 출전 시간 너무 적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매치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김종규 선수가 들어오면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페브라의 출전 시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LG의 득점력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KT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네. KT는 제가 조금 일찍 내려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훈련 막바지 모습을 좀 봤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는 보지 못했지만 막바지 훈련할 땐 이재도, 김종범, 조성민, 김현민, 에리고든 이 5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공격과 수비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때 초점을 맞췄던 건 이제 레디고든 선수가 이제 포스트 플레이 하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훈련했었고, 그 다음에 수비할 때는 지역 방어를 써서 이제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재도 선수와 조성민 선수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제 팀인데 비시즌 동안 KT 훈련을 연습하는 거 봤을 땐 이재도와 조성민 선수가 같이 하는 모습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팀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김호람 선수도 빠져있고 최창희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재도 선수와 조성민 선수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성민 선수가 조금 하는 일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기 본연의 역할인 슈터 역할을 좀 더 하지 못하게 되고, 이재도 선수가 좀 더 이제 슛을
던지고 이제 공격에 좀 중심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또 더군다나 이제 제스퍼 존슨 선수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라서 네. 그 다니엘 선수가 없으니까 높이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네요. 네. 뭐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LG하고 KT가 시즌 개막 전에 창원과 부산에 각각 6경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네. 물론 이제 다니엘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LG가 100대 88, 그다음 94대 88 이렇게 두 게임을 이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 팀의 게임은 다니엘스가 없을 때이긴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다득점이 나왔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또 KT가 수비가 좀 무너져 있어서 다니엘스가 없기 때문에 공격도 무너지고 또 수비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KT가 이제 실점이 좀 많은 편인데 조동현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이런 부분 LG가 또 이제 빠른 농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빨리 밀어붙일 때 빨리 밀어붙이겠지만 LG의 이제 속도전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템포 바스켓 할 때는 또 템포 바스켓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KT가 원하는 대로 농구가 조금 된다면 득점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LG가 바라는 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좀 오늘은 다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네. 저희가 분석할 필요 없이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뭐 이거 이재용 기자님이 뭐 분석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 뭐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정지욱 기자 뭐 간단하게 좀 분석해 주세요. 네네. 김진 감독이 주로 이제 아까 이재범 기자 말대로 그 이페브를 많이 출전시키지 않는다 했는데 KT가 외국인 선수가 둘 다 외곽을 하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네. 이페브라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LG가 전체적으로 득점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KT가 최근 5일간 3경기째입니다. 체력 부담도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거기다 수비 로테이션 자체가 체력을 많이 요하는 팀이라서 좀 실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LG의 고득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KT 경기를 최근에 봤는데 이재도 선수가 나왔을 때 좋은 게 뭐냐면 그 전자랜드하고 경기할 때도 이재도 선수가 앞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그 박찬희 선수한테 스틸을 몇 개를 해내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이재도 선수를 지금 그 출전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KT가 어쨌든 높이나 이런 싸움에서 힘들다고 봤을 때 이재도 선수를 활용해서 LG 카드들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경기 초반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득점이 다운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그 LG는 골밑 중심, 반대로 KT는 외곽 외곽이죠.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득점 나올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KT 선수들이 계속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오늘 경기를 맞기 때문에 외곽슛 적중률이 이전 경기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반대로 LG는 골밑 중심으로 득점을 하는데 사실 LG가 지금 10개 구단 중에 외곽슛이 제일 안 터지는 팀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잘 안 터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KT가 로테이션 시스템이나 이 수비 전술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LG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뭐 흥미로운 점은 이 외국인 선수들이 꼭 집에 가기 전 경기에 잘하죠. 미친 듯이 잘하는 네.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제스퍼 존스 선수가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KT에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여기서 엇갈렸네요, 의견이.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여자농구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EB 하나은행과 KB 스타즈의 경기입니다. 네, 현장에 있는 네. 그 더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편집장 나와주세요. 네, 더바스켓의 박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기 한참 전인데 뭐 하고 계신가요? 이제 좀 다운받은 드라마나 좀 보고 오늘은 또 뭐 야구도 없어가지고요. 네. 축구를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뭐 두 팀 그 분위기나 부상 변수 뭐 이런 거 체크하신 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그 하나은행은 뭐 이미 개막 전부터 있었던 뭐 김정은 선수라든가 신지현, 김희세 선수 결장 상태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KB는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강하정 선수 출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뭐 이 이상은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하정 선수가 오늘
그 지난 경기에서 그 감독님이 강하정을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의지를 접은 건가요? 아, 그런 쪽보다는 네. 일단 감독님도, 안덕수 감독도 네. 그 강하정 선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리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막전 때도 무리해서 나왔죠. 출전 가능성을 30% 정도로 내다봤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개막전의 특성상 또 선수 본인이 뛰었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 거의 38분 가까이 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네네. 출전을 했고, 지난 경기도 사실은 못 뛸 것 같다라고 아예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 또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일단 슛을 던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강하정 뛸 수 있는데 연막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KB하고 경기를 하는 팀 감독들은 전부 강하정이 정상적으로 뛴다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늘도 지금 안덕수 감독 입장은 일단 상대적으로 하나은행이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KB보다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좀 맞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강하정을 뛰지 않게 하는 입장에서 경기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카드를 좀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강하정 선수 출전 여부가 이 경기 승패뿐만이 아니라 이 점수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먼저 네, 좀 네, 해볼게요. 먼저, 네. 저는 이 KB 하나은행과 KB 스타즈 경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드 싸움으로 좀 보는데 KE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신지연, 그다음에 김희슬 이 다 가드 자원이 다 빠졌죠. 빠져서 네. 지금 서수빈 선수가 고군분투를 네. 하고 있는데 혼자 네. 이 KB 스타즈가 비시즌에 제일 많이 연습한 게 뭐냐면 압박이에요. 압박. 네. 예. 홍원한 선수하고 심성현 심성현, 선수 네. 뭐 이런 선수를 통해서 앞선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개막전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경기 초반부터 이 압박이 크게 효과를 보면 이 경기는 처음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네. 예, 뭐 강하정 선수 변수도 있겠지만 이 강하정 선수가 사실은 개막전에서도 발목이 안 좋은데 출전해서 어떻게 농구를 했냐면 외곽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드라이빙도 잘 안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발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 일단은 안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네. 이 압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잘 풀어가면 그대로 경기는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KB하나은행이 사실 외국인 선수도 뭐 어처나 손튼 이런 선수들이 네. 개막전에 뛰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적응도 좀 안 됐고 네. 기량도 타 팀의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 플래네트 피어슨을 갖고 있는 KB 스타즈가 외국인 선수 부분에서도 앞서간다. 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KB 스타즈가 좋은 경기를 할 것이고 단 점수는 많이 안 날 가능성을 주목해야 된다. 네. 왜냐? 강하정이 빠질 수 있고 일단 KB 하나은행이 개막전에서 70점을 넣었는데 사실 그 70점 중에 한 15에서 15점 정도는 가비지탐이 나오는 네. 점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득점을 예상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정준 기자. 네. 보면은 그 KB 하나은행은 두 경기에서 평균 67점을 넣었고요. 그리고 KB 스타즈는 평균 득점이 53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큰 자료가 안 돼요. 의미가 그렇죠. 없죠. 네, 하나은행은 가비지탐에 나온 득점이고 그리고 KB 스타즈는 우리은행을 상대했기 때문에 득점이 한번 뚝 떨어진 터라. 그래서 네. 하나은행도 아마 우리은행을 만나면 이 점수가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전 KB 스타즈 두 경기 보면서도 아직은 좀 팀이 그 안덕수 감독 체제로 팀의 변화가 아주 완벽하게 되지 않았구나. 그쵸. 그래서 되게 설익은 느낌이 강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득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팀은 굉장히 당분간은 고득점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은행은 물론 가비지 타임이라고 해도 외국인 선수 둘이서 35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KB 스타즈가 현재 경기력이 완전치 않다는 점에서는 저득점에서 진흙탕 승부가 전 예상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정된 4경기에 대한 현장 연결과 또 경기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재미난 토토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마감 직전 토토는 11월 6일 날 일요일에 홍재민 유청 기자가 진행하는 유럽 축구 대회부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요.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방송에는 최용석,
정지욱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